2차 방정식 스텝 3 365번부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x, y에 대한 2차식 주어진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양수 k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x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k가 있죠. 즉 k 빼기 y가 x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인데 되도록이면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인수분해가 편할 거예요. 2y제곱 플러스 3y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항이 길기 때문에 상수항을 우리가 2차식 생각해 보시면은 1차 계수는 두 근의 합과 연관이 있고 상수는 두 근의 곱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먼저 상수부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2, 1, 1, 2 플러스 3 되려면 아래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가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2와 2 빼기 1과 y 플러스 2의 곱이 되기 때문에 자 1차 계수를 결정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 2차 계수는 1이었으니까 1, 1 이렇게 오겠지만 대각선으로 해봤자 계산 똑같겠죠? 자 여기에서 k값 찾아야 돼. 그게 어떻게 되나 보니까 y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즉 부호가 반대였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고 아래 플러스면은 결국 얼마가 되나 보니까 이걸 두 개 더해 봤을 때 마이너스 2y 플러스 y니까 빼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3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양수 k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여기서 2로 우리가 뺄 수 있겠지.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2y-1을 y 빼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데 그 2를 이 아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2y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음수 k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없겠지. 이렇게도 인수분해는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는 양수 k였으니까 우리가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나중에 이 y 앞에 계수도 미정계수로 준다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경우를 많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로 근해 공식을 써봅니다. 근해 공식 써보면 왜냐하면은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곱하기 dx 플러스 2y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그럼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 즉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x, y에 대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소리인데 근해 공식을 써본다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짝수공식을 못 쓰니까 x는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곱하기 1차 계수 풀마 루트 자 근호 안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판별식이 되겠지.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k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계수 1 상수 길죠?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 2y제곱 3y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x는 이렇게 y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구했다? 우리 판별식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판별식. 즉 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이 들어갔고, 그런데 근호를 어떻게 풀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가져야 한다. 중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써서 그게 모두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두 번 정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진짜 판별식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 우리 전개해 보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분배해 주시면 8y제곱 12y 그리고 빼기 8은 0, 이렇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은 9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2y니까 플러스 2로 묶어서 6 빼기 k y 그리고 상수항 k제곱 마이너스 8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여기서 뭐 한다고? 판별식 쓴다고. 그래서 짝송식 적용해 주시면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게 다시 얼마 나온다? 0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9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k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12k 그리고 36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72다. 그래서 108이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뭐 약분이 되나요? 4로 약분되죠. 마이너스 4로 다 약분시켜 봅시다. 마이너스 4로 다 약분시키면은 2k제곱 그리고 플러스 3k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27은 0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은 2, 여기는 3, 9, 27이니까 3 위에가 9. 그래서 플러스 3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그때 k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거나 또는 k가 양수 3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찾아주셔서 양수 k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 바로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누셔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 형태의 문제 나오면 나중에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많이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두 번 써서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근의 공식 안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는 식을 찾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은 왜? 근호를 풀고 나오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즉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판별식을 써서 0이다라는 걸 써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k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누기 힘들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 a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지니까 판별식 써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어떻게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a 빼기 4가 0 미만이니까, 자, 사실 얘는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은 뭐 나중에 그 값을 대입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풀어주시면은 A의 범위는 0초과 4 미만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2차 부등식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굳이 따지면 곱해서 음수 나왔으니까 얘가 양수이면 얘가 음수, A가 음수이면 A 빼기 4가 양수라는 거죠. 그 경우를 나눠보시면 자, 첫 번째 A가 양수이고 A 빼기 4가 음수이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 찾으시면은 0초가 4 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A가 음수이고 A 빼기 4가 양수이다 라고 하면은 A는 0 미만, A는 4초가 어떻게 공통범위가 발생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을 안 배우고서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그 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한대. 보통 우리가 근의 거듭 제곱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봐라, 이 녀석의 차수를 줄여라 라고 했습니다. 차수를 줄여라.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이 근을 방정식에다 대입한 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은 z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z 그리고 플러스 a는 0이 되어서 z 제곱이라는 녀석은 a 곱하기 z 그리고 빼기 a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뭐만 곱해주면 되죠? z를 곱해주시면 z의 세제곱은 a 곱하기 z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z가 되는데, 자, 얘 뭐라고? z제곱이 아까 위에서 az 빼기 a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a 곱하기 az 빼기 a 뒤에는 마이너스 az. 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z의 세제곱은 a제곱 z와 빼기 az니까 a제곱 빼기 a 곱하기 z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되어야 한다고, 이 세제곱이. 그러면 얘 허수잖아, 허수. 허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 뭐가 돼야 돼? 0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0 되어야 한다. 왜? 허수 날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만 남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a 곱하기 a 빼기 1이 0이라는 거니까 곱해서 0 되려면 a가 0 되거나 또는 a가 1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범위 찾아놨지. 0초가 4 미만이라고. 그래서 0은 될 수 없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a 값은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를 아까 여기 대입해 보시면 0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0인데 0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성립할 수가 없고, 1을 넣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2차 방정식의 허근 해서 우리가 판별식 쓰셔서 범위 구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거듭제곱의 값이 나온다면 어떻게? 차수를 줄여라. 근의 거듭제곱 나오면 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근을 방정식에다 대입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차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식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미정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z제곱이 az 빼기 a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z를 곱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은 3차였던 녀석을 이렇게 1차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7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육청 변형 문제가 되는데, 지금 주어진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1 플러스 x부터 1 플러스 x n제곱까지 곱에다가 빼기 32를 한 이 다항식이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같은데, 즉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인수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2차 식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알아야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 그런데 딱 보시다시피 판별식을 써보면은 허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자,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뭐 W처럼 생긴 녀석을 배우겠지만 뭐 얘를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그래서 얘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개수가 전부 1, 1, 1 실수니까 무슨 근을 가져? 혈내근도 갖겠죠. 오메가 바라는 녀석도 근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0 된다라는 거죠. 즉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면은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까지 에다가 32를 뺀 녀석인데 이게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까지 곱이 얼마? 32가 되도록 하는 그 자연수 n의 개수를 n의 값을 찾아서 더하시오 라고 한 거죠. 5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나 보니까, 자, 근이라고 했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대입해 주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오메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녀석과 짝꿍인 녀석이 하나 있어. 뭘 생각해야 돼? 우리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곱하시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과 짝꿍 뭐 x 빼기 1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비슷하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만약에 있었다면 얘랑 짝꿍인 녀석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곱하면 x세제곱 더하기 1 되겠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식과 짝꿍은 x 빼기 1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즉 양변에다가 뭐를 오메가 빼기 1이라는 1차식을 곱해보시면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0에다 곱해봤자 어차피 0이지.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이었다 라고 해서 오메가라는 문자는 3번을 곱하게 되면 1이 되는 거니까 i가 4번 곱하면 1이라서 우리가 주기가 얼마? 4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다? 3이었다. 뭔가 3개씩 반복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3개씩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였다? 1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n값을 어떻게 우리가 곱해봤을 때 32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5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었지. 5 이상의 자연수. 그럼 5부터 한번 집어넣을까? 즉 x에다가 오메가 집어넣었으니 얘가 진짜 32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까지 곱이 32가 되나? 확인해 보시면 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의 4제곱은 다시 오메가와 같고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네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찾냐? 아까 만들어둔 식 하나 있었지. 여기. 자,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오메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된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즉 1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얼마?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끊어주시면 곱한 값이 얼마다?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얼마? 32가 되게끔 찾아야 돼. 그러면 2가 몇 번? 5번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싸 찾았다 하면서 흥분하면 안 돼. 자, 보세요. 결국 이 세 개가 묶여서 2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즉 이때는 n이 3일 때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2가 됐으니 2가 5개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3개씩 3개 이제 9개 12개 15개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n값을 얼마? 15일 때 해주시면은 2의 5제곱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 왜? 두 개 더 가면 즉 여기 맨 끝에가 1 플러스 오메가 3제곱 1 플러스 오메가 1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15제곱으로 끝나서 2가 총 5개 곱해지는 거니까 2의 5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서 1 플러스 오메가 16제곱 그리고 그런데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16까지 끊어버리면은 2의 5제곱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16제곱을 곱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딱 실수 32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 더 가야 돼. 어디까지? 1 플러스 오메가 17제곱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두 개 곱해졌을 때가 얼마?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 더 가게 되면 즉 1 플러스 오메가 18제곱까지 간다면 다시 이 녀석이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몇 제곱? 6제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끊어주면 된다? 17까지 또 끊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n은 15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칸 더 가서 n이 17일 때까지 곱해 주셔도 2의 5제곱에다가 1을 곱한 녀석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좀 더 핵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n값은 15와 17 두 개가 되어서 둘을 어떻게 해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z라고 선생님 이거 얘기 한번 했었죠. 이 녀석이랑 짝꿍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시면 x 그리고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1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얘와 짝꿍. 자, 보시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z라고 하겠대. 왜 z라고 했을까? 자, 한 별씩 우리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차 계수 상수항이니까 한 별씩이 음수 나옵니다.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수가 1, 마이너스 1 전부 실수이니까 모두 z 봐도 근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근의 거듭제곱 물어봤지. 근의 거듭제곱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근을 방정식에 대입한 식을 이용하여라 라고 썼죠.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의 값이 되는 거니까 아까 알려줬던 이 녀석의 짝꿍인 양변에다가 z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좌변은 z 세제곱 더하기 1은 우변 0 나와서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자, 우리는 1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6제곱이 1이다. 그러니까 z라는 문자는 6번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 z바라는 녀석도 근이었으니까 얘도 6제곱하면 1이라서 얘는 뭔가 6개씩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씩. 자, 그리고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근과 계수관계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1이 되고 두 근의 곱도 1이 된다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서 z의 n제곱. 그런데 1-z는 뭐가 되나 보니까 1 빼기 z? 1 빼기 z라는 녀석은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z 제곱도 되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1 빼기 z라는 녀석은 z 넘기면은 그게 뭐야? z 바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z 바. 그래서 z 바의 2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수법칙을 좀 활용을 할게요. 지수법칙. 이게 뭐냐면은 zn제곱 곱하기, 자, 2n 플러스 1이라는 건 n과 n 플러스 1의 합이 되는 거니까 z바의 n제곱 곱하기 z바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시면, 다시 zn제곱 z바의 n제곱은 z 곱하기 z바의 전체 n제곱에 z바의 n 플러스 1제곱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다? 1이었으니까 1의 거듭 제곱해봤자 1이니까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값은 z바의 n 플러스 1제곱이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z바의 n 플러스 1제곱이 뭐가 되어야 하는데? 양의 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양의 실수. 자, 일단 실수가 되어야 돼. 실수. 보시다시피 z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즉 z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얜 음수가 되겠죠? 음의 실수. 그런데 6번 곱하면 얼마 나와? 1이라는 양의 실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뭐가 되겠어? 허수가 되겠지. 그래서 실수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3일 때 아니면 6일 때. 자, 따라서 이 n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돼? 6의 배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6일 때, 12일 때, 18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6k의 값이 되면, 즉 6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n 플러스 1이 6k, 즉 n의 값은 6의 배수에서 1을 뺐을 때 값이 되기 때문에 이때 k는 1부터 차례로 자연수의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n의 값은 뭐라고 했어? 거기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었죠?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우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자, k가 1일 때부터 해서 6k-1이 100 이하가 되는데, 그러면 6k의 값은 101 이하가 되는 거니까 k가 6분의 101, 그러면 101을 우리가 6으로 나눠보시면 6일은 6, 41, 6, 6에 36, 5가 되죠? 나머지, 즉 16점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1부터 어디까지? 16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n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 16개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3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자, 보시면은 근과 계수 관계 써보시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알파의 거듭제곱과 베타의 거듭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러면 n이 2일 때,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2가 되어서 0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뭐일 때? 2일 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인데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3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3은 안 되겠지. 우리가 찾는 녀석은 아니다. 그 다음에 4제곱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힘들어지지.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고 있으니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해주면 된다. 얘는 0이었으니까 0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이걸 어떻게 50번째까지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규칙을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저 2차 방정식에 우리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한번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을 구해보면 x는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 풀마 루트. 자, 근화는 판별식 써주시면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빼기 4가 되겠네요. 즉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 i가 되어서 자 분모분자 전부 루트 2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혹은 마이너스 i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알파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보고 베타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i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거듭제곱 형태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이전에 복소수에서 허수단위 i를 포함한 이러한 식들의 거듭제곱을 했는데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꼴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뭐 해봐라? 제곱을 해봐라.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혹은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빼기 i 같은 경우도 제곱을 먼저 해봐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를 제곱해 보시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돼?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된다. 그래서 약분시키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i의 주기는 4였으니까 양변에 4제곱을 해보시면은 결국 알파의 8제곱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녀석은 뭐 8개를 기준으로 돌고 도는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알파의 8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베타도 8제곱하면 1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베타 제곱해보시면은 똑같이 2분의 2i, 즉 플러스 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하면 마이너스 i와 플러스 i의 합이 되므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러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경우는, 자, 이제 주기가 얼마 나왔어? 주기가 8이 나왔으니, 자, 8을 기준으로 8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k에다가 0부터 집어넣은 거죠. 즉 n의 값이 8k 플러스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k는 0부터 1 쭈르륵 집어넣어서 n은 50 이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8의 배수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50 이하면 8, 6, 48 더하기 2니까 딱 50 되겠네요. 그래서 k가 0부터 6까지 해서 몇 개? 7개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나왔네요. 근데 7개만 나올까? 아닐 수도 있겠지. 자, 지금 알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3일 때 안 됐고 4일 때도 마이너스 2 해서 안 됐죠. 그러면 5일 때는 얼마 나오나 볼까?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자, 이 녀석이 뭐였어? 알파 4제곱이 알파 제곱의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해주면은 i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베타 4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런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2였으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알파의 6제곱과 베타의 6제곱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즉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므로 아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n이 모일 때도 6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은 뭐가 돼? 이번엔 8로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부터 해서, 자,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8k 플러스 6이 50 이하 되려면 8, 6, 48, 48 더하기 6은 54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8, 5, 40, 40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0부터 5까지 해서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을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8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2일 때와 그리고 8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6일 때 해서 각각 7개와 6개 나오기 때문에 총 몇 개? 13개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3이 되겠죠. 자, 이어서 375번 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원과 만나는 점이 되고, 그리고 NP의 길이는 1이고 MN의 길이는 X라고 했을 때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의 외접하는 원, 이 외접원이 되는데 알아둬야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일단 원의 해결은 대부분 중심에서 일어나는데 특히나 정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내심, 내접원의 중심, 그리고 무게중심은 전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사실 어디?
각각 우리가 이어갔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 되면서 이 지금 원이 조금 찐빵처럼 그려졌지만 내심, 즉 외심, 무게중심 전부 일치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해결은 중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MN의 길이가 x였다라는 건 우리 AMN 그리고 ABC가 몇 대 몇? 1대 2 닮음이 되는 거니까 BC 길이, 즉 한 변의 길이는 얼마? 2x였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겠지. 2x인 정삼각형이었는데 자, 이때 x를 찾아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MN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가 P란 점이었으니까 P랑 이렇게 이어봅시다. P랑 이어보면 자, 얘는 얼마가 나오나 보니까 우리 수직 이등분 되는 거니까 2분의 x가 되겠죠. 2분의 x. 그리고 여기 뭐 5라고 할까요? 중심을 5라고 하면 OP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인데 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니까 2분의 루트 3x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x. 자, 그리고 아까 이 중심은 무게중심이라고도 했었죠. 정삼각형 ABC에. 자, 그때 우리 무게중심의 성질은 이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정삼각형 ABC 여기 뭐 중점 M이라고 M이 있네요. 뭐 H라고 할게요. H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의 높이 즉 선분 AH 길이는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가 2x가 되는 거니까 루트 3x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선분 OA 즉 원의 반지름이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2대 1이었으니까 전체 높이에서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래서 루트 3x에 얼마를? 3분의 2를 곱한 3분의 2 루트 3x가 5a, 즉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길이가 3분의 2 루트 3 x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3x.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뺀, 즉 이 녀석은 6분의 4 루트 3x였고요. 이 녀석은 6분의 3 루트 3x였으니 자, 이 5에서 MN의 수선의 발을 내린 그 길이는 6분의 얼마? 루트 3x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루트 3x.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분의 루트 3x 못생겼어. 6분의 루트 3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은 빗변 3분의 2 루트 3x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조금 분수가 들어서 복잡하지만 계산해 보시면은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x제곱은 9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x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은 전부 12를 곱할까요? 그러면 12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12 12x
플러스 3x제곱은 12 곱했으니까 얼마니? 16x 제곱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다 넘기면은 얼마 나와? 12x 제곱 그리고 빼기 12x 마이너스 12는 0 된다 라고 해서 12로 약분시켜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원하는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하시면은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x분의 1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x분의 1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찾은 이 2차식에서 얘를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전부 x로 나눠보시면 x 빼기 1 빼기 x분의 1이 0이다.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의 값은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어넣어주면 1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4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죠. 자, 지금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까지 유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았었는데 지금처럼 이번 고등학교 1학년 30번, 3월 30번 문항에서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까지 유도했던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은 까먹지 않고 잘 정리를 해둬야 한다. 그런 부분들 잘 익혀두시고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스텝 3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376번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2n제곱을 가지고 더한 다음에 다시 전체 m제곱을 했대요. 이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음의 실수? 뭐 순호수가 되어야 하나? 그러기에는 이 m값도 변하는 거니까 꼭 순호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안에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i분의 1의 2n제곱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i분의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 n제곱해도 괜찮은 거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i제곱분의 1이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다라는 거네요. 자, 따라서 저 중괄호 안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i의 주기는 4였고 마이너스 1의 주기는 2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두 개, 얘는 4개 반복이 되는 거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i 빼기 1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0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뭐야? 얘는 1 그리고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 즉 2가 되겠네요. 2가 된다. 자, 보시다시피 n 값이 2가 되거나 4가 된다면 이 녀석을 거듭제곱 해봤자 어차피 0 나오지. 계속 0이야. 그리고 얘는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2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의 값이 나옵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n이 1일 때, 3일 때, 즉 n 값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와 3일 때를 관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n이 1이다라는 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1일 때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뭐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K는 0부터 1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해서 48 더하기 1이니까 49까지 딱 되겠죠? 그래서 n의 개수는 13개가 되고요. 그에 따라 중괄호 안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i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빼기 1의 m제곱을 관찰했을 때 이게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i 빼기 1 나오면 뭐 해봐라? 거듭제곱 나오면은 제곱 먼저 해봐라 라고 썼지. 그래서 i-1의 제곱을 하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죠. 순어수 나왔네. 순어수 나오면은 얘를 제곱한다면 뭐가 돼? 음의 실수가 되는 거니까, 즉 i-1의 4제곱은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빼기 4가 되죠. 그러면 2일 때는 안 되고 4일 때 되는 거니까 6일 때 안 되고 또 8일 때 되려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1에 우리 짝수를 관찰하는 건데, 6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i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음의 실수 될 수 없겠죠. 허수단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i 빼기 1에 8제곱 해보니 얘는 뭐야? 우리 마이너스 4에 양변 제곱을 해준 거지. 16. 안 되지. 양수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m값이 4일 때 되는데 8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i라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양변을 4제곱 해보시면은 2의 4제곱, i 4제곱이니까 이렇게 16 나오겠지. 양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지. 왜? i의 4제곱은 1이었으니까 주기 4였죠. 그래서 8에서 끊기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2468 반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4가 되게 하는 그때 우리가 m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m값은 8로 나눈 나머지 8l 플러스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l의 값은 0, 1 해서, 자, 얘 m값도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8, 5, 40, 40 더하기 4, 44 그리고 8 더하면 52가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 5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개? 6개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6개. 그러므로 n의 값이 13개, m의 값이 6개니까 순서쌍의 개수는 13 곱하기 6이 되어서 78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공간이 없죠? 여기다 쓸게요. m값은 8l 플러스 4. 그래서 l은 0부터 5까지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엔 n의 값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볼게요. 4로 나눈 나머지. 똑같이 k는 0부터 어디까지? 12 집어넣으면은 48 더하기 3이니까 50을 넘어가죠? 그래서 안 돼서 11까지 되겠습니다. 11까지.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m제곱 관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곱 먼저 해보시면은 제곱은 뭐가 된다? 플러스 2i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i 나왔으니까 양변에 4제곱 해주면 우리가 양의 실수 나와서 똑같이 8에서 끊어줘야 된다. 즉 8개씩 뭔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은 아니지만 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8개를 기준으로 이제 양의 실수로 딱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호수 나왔으니 이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4제곱하면은 2i의 제곱이니까 빼기 4, 음수 나오죠? 4일 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8제곱은 결국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양수 나와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음수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이때 m의 값은 8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이 뭐였다? 4였다라고 해서 l의 값은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래서 6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13 곱하기 6 하면 78이고요. 12 곱하기 6 하면 72가 되어서 원하는 m, n의 순서쌍의 개수는 78과 72의 합의됨으로 15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문제들 선생님이 좀 선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이 선별한 문제들을 좀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도전해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한 것들을 먼저 완벽하게 익히는 거에 집중하셔서 중간고사 대비 철저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은 2차 함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